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사, 킹사하면 양말, 양말하면 킹사, 여성, 남성, 아동하는 양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킹사에 들어오셔서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고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운성 연애운 결혼운에 관해서 여러분의 귀가 번쩍 되시겠죠? 연애운 결혼운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내 도면을 보시죠. 십이운성 연애운 결혼운. 12운성이란 12운성이라는 개념은 천간, 하늘의 기운이죠. 지지와 만났을 때, 천간이 지지와 만났을 때 12가지 종류의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천간 더하기 지지의 조합이 12가지 종류의 힘을 빚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천간입니다. 기준이 천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12운성은 천간과 관련한 개념입니다. 하늘의 기운인 천간도 마치 사람이나 동식물처럼 나이를 먹고 병이 들고 죽는 단계를 거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12운성입니다. 똑같은 간목이라도 어떤 지지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해수를 만난 간목은 장생이라는 생기발랄하고 영롱한 기운을 발산합니다. 간목이 인목을 만난 간목은 걸록이라는 막강하고 양보하지 않는 힘을 발산합니다. 간목이 만난 것이 해수냐 인목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환경과 기운이 생기는 것입니다. 12운성 산출 방법. 천간과 지지의 관계인 12운성의 기운을 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천간을 하나 정할 수도 있고, 사주 원국에 천간이 4개니까 4개를 전부 다 기준으로 잡고 12운성을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준이 되는 천간을 하나 정하고 사주 원국에서 12운성을 산출하면 한 사람의 사주에서 총 4개의 12운성 기운이 산출됩니다. 만약 천간 4개를 전부 다 기준으로 잡고 12운성을 산출한다면 16개의 12운성의 기운이 됩니다. 즉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이니까 각 간지마다 4개에다가 4개 곱하면 16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2운성이 16개의 12운성의 기운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대운, 연운, 월운, 즉 대운은 10년마다 오는 운, 연운은 1년마다 오는 운, 월운은 1개월마다 오는 운, 여기에 대운, 연운, 월운까지 적용하면 산출되는 경우의 수는 무한히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보통 대운, 연운만 계산합니다. 첫째 방법 하나의 천간으로 12운성 산출해가지고 먼저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법 1. 맨 위에요. 방법 1이라고 나와있죠. 방법 1. 하나의 천간으로 12운성 산출해가지고 연, 월, 일, 시 나왔죠.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즉 월간이 을목, 연간이 을목, 월간이 개수, 일간이 을목, 시간이 병화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일간을 기준하니까 일간이 연지의 해수, 월지의 해수, 그리고 일지의 축토, 시지의 인목
이렇게 다 선으로 연결이 돼 있죠. 을목 일간 기준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산출된 12운성의 기운 해가지고 이렇게 4개라고 나와 있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바로 을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간의 해수를 만날 때 사로 나와 있. 연간 그렇구나. 네. 을목이 해수를 연간 연치죠. 연지 일칸이 기준이죠. 일칸이 해수를 만날 때 12운성상으로 4 역시 연치 해수를 만날 때 4 그리고 을목이 축토를 만났을 때 축토를 만났을 때는 3네요. 3 그리고 을목이 인목을 만났을 때는 제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2운성 산출된 12운성의 기준 기운입니다. 기준이 아니고 산출된 12운성의 기운 4개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죠.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러니까 4개죠. 일간 기준 을목 하나를 기준해서 각 지지를 만날 때마다 기운 즉 을목이 해수를 만나면 4 역시 월지의 해수를 만나면 4 축토를 만나면 3 그리고 인목을 만나면 제왕 그래서 4개의 기운 산출된 12운성의 기운 4개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에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4개의 천간으로 12운성 산출해가지고 이렇게 4개의 천간 두 번째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4개의 천간으로 12운성 산출 나왔죠.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역시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지지 그래서 산출된 12운성의 기운 16개 왜 16개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러니까 4개잖아요. 4개다 또 지지도 4개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예를 들어 연간 병원에요. 연간이 정화구나. 연간이 정화잖아요. 정화가 각 지지 연지, 월지, 일지, 시지, 해수, 축토, 인목 이 4개에다가 역시 월칸 개수가 또 연지, 해수, 월지, 해수, 일지, 축토, 시지, 인목 이렇게 또 4개 또 일칸의 을목이 연지, 해수, 월지, 해수, 일지, 축토, 시지, 인목 또 4개 그리고 시칸의 병화가 연지, 해수, 월지, 해수, 일지, 축토, 시지, 인목 그러면 또 4개 그러니까 연간, 천간 넷, 지지 넷 그러면 넷 곱하기 넷은 16이잖아요. 그래서 산출된 12운성의 기운 16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산출된 각 천간마다 각 지지를 만날 때마다 천간 기준이 4개잖아요.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러니까 지지 하나 만날 때마다 각기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넷 곱하기 넷은 16 그러니까 위에 거는 천간, 일간 기준을 하나 딱 정한 거고 밑에 거는 각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각 간지마다 지지를 만날 때 기운이 그래 16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12운성상으로 12운성과 연애운 결혼운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는 4기둥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약자로 해서 간지 천간할 때 간, 지지할 때 지 그래서 간지 그러니까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리고 연간, 월간, 일간, 시간 해서 같이 간지를 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네 기둥이란 얘기죠. 네 기둥. 곱하기 음양 하면 8자잖아요. 예, 하늘, 양, 예, 땅, 양. 그러니까 네 기둥 곱하기 둘은 음양 하면은 네 기둥 곱하기 양 하면은 8. 그래서 4주 8자 8글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간 4개, 지지 4개. 그러니까 넷 더하기 넷은 8. 그래서 4주 8자. 기둥이 4개에다가 글자가 8개니까 4주 8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주를 간명할 때는 볼 때는 예, 일간을 기준으로 잡고 예, 평균치죠. 일간을 기준으로 잡고 12운성을 산출합니다. 기본입니다. 이 기본. 예, 기준. 또한 현재 많이 사용되는 만세력 프로그램에서도 일간을 기준으로 12운성을 산출합니다. 계산한다는 얘기죠. 12운성으로 연애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의 주된 12운성이 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도면은 안 보여드렸습니까? 네. 첫째, 숫자가 많은 것을 선택한다. 둘째는 일지와 월지를 본다. 가장 중요한 게 일지, 월지이기 때문에 예, 둘째 일지와 월지를 본다.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숫자가 많은 것을 선택한다. 만세력 프로그램에 나온 내 사주 명식의 12운성 중에 같은 기운이 2개 내지 3개가 있다면 내 일간은 그 12운성의 기운을 주로 쓸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타수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기운이 많은 거, 네, 2개 이상 되는 거, 내 일간은 그 12운성의 기운을 주로 쓸 확률이 높습니다. 겹치는 것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그 기운을 나의 12운성으로 선택해도 좋습니다. 아까의 경우 해수 이렇게 2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도면에 해수 지지에 예, 해수 이렇게 2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운을 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방법 1. 같은 기운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것. 여기서 다시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 1. 같은 기운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것 해가지고 연, 월, 일시, 연간, 을목, 월간, 개수, 일간, 을목, 시간, 평화, 그리고 연지, 해수, 월지, 해수, 그리고 일지, 축토, 시지, 인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수가 2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우선적으로 1번. 그래서 같은 기운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나왔잖아요. 둘째, 일지와 월지를 본다. 그러니까 연, 월, 일시. 네. 둘째, 일지는 부부궁, 일지는 연, 월, 일칸 밑에가 일지입니다. 일간 밑에. 그러니까 일간이 기준인데, 둘째 일지와 월지를 본다 해서 일지는 부부궁, 일간 바로 밑에 일지는 부부궁, 직업궁을 의미합니다. 연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월지는 나의 잠재적인 힘, 연지 월지 그러잖아요. 월, 일. 그래서 월지는 월간의 밑에가 월지입니다. 월간 밑에. 월지는 나의 잠재적인 힘, 내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지, 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기운이 없다면 일지나 월지를 참고해서 나의 12운성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일지로도 해보고
일간의 밑에 일지로, 일지는 부궁 직업궁이니까요. 일지로도 해보고 월지로도 해본 다음 월지는 나의 잠재적인 힘, 내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지로도 해보고 월지로도 해본 다음 나와 잘 맞는 것이 있다면 그 기운을 나의 12운성으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일지로 산출해보고 월지로 산출해보고 아하 이게 일지가 나와 좀 많이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월지가 나와 많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일지 월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2운성으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방법 2. 일지로도 해보고 월지로도 해본 다음 나와 잘 맞는 것이 있다면 그 기운을 나의 12운성으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방법 2. 일지와 월지를 참고할 거, 이렇게 나왔네요. 네, 도면 보시죠. 방법 두 번째, 일지와 월지를 참고할 거 했는데 천간, 지지 이렇게 분류가 됐죠. 연간, 을목, 월간, 개수, 일간, 을목, 시간, 병화, 그리고 연지, 묘목, 월지, 해수, 일지, 축토, 시지, 인목. 그래서 일지나 월지를 기준하는데 일지, 월지 가장, 일지는 여기 나왔죠. 일지는 부부궁, 직업궁, 그리고 월지는 나의 잠재적인 힘, 내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의미한다 해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지도 산출해보고 월지도 산출해보고 해서 나와 좀 뜻이 나와 좀 잘 어느 것이 더 잘 맞나 해서 둘 중에 일지나 월지 중에 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지 월지 소라색으로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표를 해놨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제 나의 12운성이 무엇인지 결정하였다면, 그러니까 이런 방법 두 기운이 많으면 무조건 그걸 택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지나 월지를 해서 나와 좀 가까운, 나와 좀 더 관련성이 있다면 일지를 택할지 월지를 택할지 하면 둘 중에 하나 택한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나의 12운성이 무엇인지 결정하였다면 나의 상대방의 12운성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준비가 되었으면 본격적으로 12운성과 연애운 결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평생을 좌우하는 반려자의 운.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100년 해로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그보다 더 보람된 일, 건강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좋은 거, 행복이잖아요. 네, 돈이 많고 부러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돈이 없어도 서로 마음이 뜻과 마음,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건강하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계속 이번엔 도표 없이 여러분이 결정이 됐다면 12운성 기운이 많은 거, 혹은 아니면 일지 월지 중에서 계산이 나와 있다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집니다. 12운성과 연애운 결혼운. 첫째 순서, 12운성의 첫 번째 순서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장도로 절대양생. 그래서 첫 번째 철, 에너지의 방향을 바꿈. 그리고 극단성, 12운성과 연애운 결혼운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린 절, 에너지의 방향을 바꿈, 극단성, 전환과 결단, 철의 연애. 자기가 그러니까 12운성상 절로 나왔다. 예를 들어서 절로 나왔다. 기준을 딱 일간을 잡든 아니면 월지를 잡든 일지를 잡든, 철의 연애, 철은 에너지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거다 싶으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고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떠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주에 절이 강한 사람들은 마음에 들면 그날 당장이라도 연애를 시작하는 과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태, 이상주의, 자유로운 영혼. 예, 여기는 그냥 두 번째 태입니다. 저 12운성상 내가 둘이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상주의, 자유로운 영혼, 태에 관한 지금 태의 연애. 태는 순수하고 이상적인데 의존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연상과 사귀는 경우가 많고, 나이 많은 사람이요, 예, 연상과 사귀는 경우가 많고, 연애를 하는 도중에 애인에게 아이와 같은 의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양, 예, 절태양이요. 양, 여유, 호감, 친화력, 안정. 양의 연애. 양은 연애의 가장 무난한 기운입니다. 연애와 결혼이 무난하지만 특히 월주에 양이 있는 경우 중년 이후에 외도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주는 연주, 월주 두 번째죠. 월주, 월에, 월, 연, 월, 일, 시라고 그랬잖아요. 월주. 그러니까 월주에 월간 밑에가 월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월간, 월지 같이 해서 월추. 네, 그래서 양이 그러니까 특히 월주에 양이 있는 경우 중년 이후에 외도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거니까 이거를 참고하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생, 순수, 지금 순서상 10연성 절대양 생이 장생입니다. 장생. 예, 장생, 순수, 성장, 총명, 의지 부족. 장생의 연애. 장생은 연애와 결혼에 가장 좋은 기운입니다. 인기가 많은 편이지만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본인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고 동전의 양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은 다 좋은 것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욕, 사교, 사회성, 창의성, 꾸미기. 지금 핵심적인 내용, 예,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목욕의 연애. 목욕은 사치와 치장을 좋아하며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기운입니다. 또한 색욕과도 연관된 것이 목욕의 특징입니다. 워낙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며 대관계에 치중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좋은 인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왕과 더불어 배우자궁이 좋지 않는 것이 목욕입니다. 제왕, 목욕은 배우자궁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관대, 힘의 세기 최고, 자존심, 대기만성, 늦게 성공한다는 얘기죠. 관대의 연애. 관대는 자기 중심적인 강한 힘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연애를 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또한 관대는 부부궁이 좋지 않는 편입니다. 관대도 부부궁이 좀 안 좋다네요. 직선적인 강한 힘 때문에 부부 사이에 사소한 일로 파란을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걸록. 네, 현실적인 강한 힘, 자수성가. 걸록의 연애. 걸록은 자신의 것을 뺏길 수 있다는 초조함이 강합니다. 때문에 상대방을 의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또한 너무 강한 자신감의 힘이기 때문에 결혼과 연애에 어울리지 않는 힘이기도 합니다. 제왕 다음으로 이혼율이 높으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별거하거나 서로 냉담한 채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왕 가장 정상적인, 예를 들어 임금의 자리, 예, 제왕. 극단적 힘, 절대 고독, 낭비와 빈곤. 제왕의 연애.
제왕은 왕의 기운입니다. 왕 위에는 없잖아요. 왕의 기운, 제왕은 왕의 기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거칠게 제압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관계로 연애를 하려고 합니다. 근록과 마찬가지고 결혼과 연애에 불리한 기운입니다. 특히 일지의 제왕이 있으면 결혼과 연애에 파란이 많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쇠 이제 내리막길이죠. 왕에서 이제 내리막길. 예, 고독, 담백, 현자, 견실함, 새의 연애. 새는 연애와 결혼에 취약한 기운입니다. 아주 취약한 기운. 약한 기운이라. 연애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자신이 속아야 시작되는 것인데, 새가 강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치사하게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랑과 결혼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의적으로 바라보면 무슨 연애 결혼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견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가 강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을 알차게 잘 꾸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어집니다. 네, 도면이 없고 그냥 설명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병,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세, 병. 이제 나약해졌으니까 몸이 쇠약하면 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병, 허약, 인기, 배려, 온순, 의지, 박약. 병에 대한 핵심적인 12운성의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의 연애. 병은 기본적으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벤트와 남녀 간의 사랑에서 오는 감정의 주고받음을 즐기는 성향이 강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애를 통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비현실성이 강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는 취약합니다. 예, 약하다는 얘기죠. 사. 예, 병이 들면 죽음에 이르잖아요. 정제, 고착, 노력, 극단적 힘, 사의 핵심적인 12운성의 요점입니다. 사의 연애. 죽은 사람이 무슨 연애? 예, 이건 하나에 들어보십시오. 네, 그냥 사의 연애. 사는 연애, 결혼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별을 맞이할 기운이라고 봅니다. 좀 안 좋잖아요. 예, 관계와 생명이 꺼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연애와 결혼에 어울리는 기운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묘, 이제 마지막 묘, 12운성의 마지막 사 다음에 죽으면 묘,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묘, 저촉, 알뜰, 속을 알 수 없음, 열등감, 대기, 만성, 묘의 연애. 묘는 그래 12운성상 자기가 보니까 일간을 기준해 보니까 묘가 나왔다 하면은 이렇다는 얘기. 묘는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굴곡이 심함을 의미합니다. 저장하고 가두는 묘의 기운과 관계가 시작을 의미하는 연애와 결혼은 정반대의 심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하늘을 찌를 듯 좋지만 나쁠 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묘의 연애입니다. 묘가 가장 꺼리는 파트너 짝은 관대입니다. 묘가 가장 꺼리는 짝은 파트너는 관대입니다. 묘와 관대는 어떤 경우에도 충이 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묘와 관대는 어떤 경우에도 충이 난답니다. 충 부딪힌다는 얘기죠.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예, 충 모르면 네 그러잖아요. 젊을 때 아니면 남녀 젊을 때 연애 시절에는 눈에 콩깍지가 꼈다고 이것도 저것도 뭐 죽으면 어때? 죽으면 어때?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데 알고는 좀
참고하시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 사사건건 부딪혀서 좋을 게 있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어떤 경우라는데요. 어떤 경우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 정말 괴로워 살겠습니까? 그냥 서로 화합해도 살기가 어려울 판국인데 그 사사건건 부딪히면 정말 되도록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알면 조금 참고하는 것이 좋다는,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묘가 가장 꺼리는 파트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요. 관대입니다. 절대양생 욕대, 대가 관대입니다. 절대양생, 생은 장생, 익숙하게 되면 장은 뺍니다. 생아하 장생, 예, 절대양생 장생, 절대양생 욕은 목욕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되면 목자도 뺍니다. 욕 목욕. 그리고 절대양생은 장생, 욕 목욕. 절대양생 욕 대가 관대할 때 됩니다. 그래서 묘가 가장 꺼리는 파트너는 관대입니다. 묘와 관대는 어떤 경우에도 충이 나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만약 묘가 강한 사람과 관대가 강한 사람이 부부관계이면 부부간의 인연이 박하다고 봅니다. 예, 이런데 안 좋잖아요. 안 좋으면 되도록이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그냥 속아서 사는 거지. 알면 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